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0년에 개봉한 영화 비바리움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작품으로 유명해서 저도 짧은 스토리와 해석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한 새끼 뻐꾸기는 원래 둥지에 살고 있던 다른 종의 새끼새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며 죽이고, 그것을 모르는 어미새는 새끼 뻐꾸기를 돌보며 키우게 되죠. 이미 어미새보다 훌쩍 자란 새끼 뻐꾸기는 금방이라도 어미새를 잡아먹을 것처럼 혐오스럽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젬마와 정원사로 일하는 그녀의 남자친구 톰. 그들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주변으로부터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정작 그들의 형편은 그러질 못했죠. 그렇게 젬마와 톰은 집이라도 구경할 요량으로 젬마의 차를 타고 들른 곳에 부동산 중개인 마틴으로부터 어느 주택을 소개받게 됩니다. 마틴은 그곳이 매우 조용하고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며 가격까지 합리적인 완벽한 주택, 욘도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마틴의 표정과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고 얼른 그들에게 욘도를 안내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똑같은 모양과 색상의 주택들이 질비한 곳으로 안내한 마틴. 그중 주택 구호실로 젬마와 톰을 이끌고 대충 집을 훑어보던 중 마틴은 어느샌가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고, Martin? Martin? Hello? 그의 행동이 전부터 깨름칙했던 젬마와 톰은 차를 몰아 욘도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 뿐 이상하게도 도착지는 매번 구호실 앞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히는 데다 차의 기름까지 떨어진 상황에 놓이게 된 두 사람. 해는 이미 저 구호실을 제외한 어떤 주택에도 불빛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구호실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죠. 집에 있었던 샴페인과 딸기로 허기를 달래보려 하지만 음식은 어떠한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잠을 잘 때조차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젬마와 톰은 그제야 비현실적으로 질비되어 있는 욘도의 주택들과 기이한 구름 형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욘도를 빠져나가 보려 하고 구호실에 불도 질러보지만 욘도를 빠져나갈 수도 없었고, 불을 지른 구호실은 멀쩡히 원상태로 돌아올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 집 앞에는 종이 상자가 놓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이를 다 키울 때 욘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쪽지와 함께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갓난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욘도에 갇힌 데다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젬마와 톰. 그렇게 시간은 흘러 98일 후 갓난아기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 어느새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간 젬마와 톰을 관찰하며 그들이 나눴던 거친 말과 짜증 섞인 말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데다 배가 고플 땐 괴성을 지르기까지 해 젬마와 톰을 소름 끼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톰은 오늘도 집 앞의 마당에서 곡괭이를 들고 그들을 가둔 정체불명의 이들을 기다리던 중 집 앞의 정원 흙이 일반적인 흙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곳을 파보기로 결심하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를 즈음 톰은 정원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 탈출을 위한 일말의 희망이라 믿게 되었고, 그렇게 톰이 일에만 몰두하자 고독해진 젬마는 자연스레 소년의 육아와 교육을 맡으며 젬마와 톰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소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젬마는 주택들을 샅샅이 뒤지며 소년을 찾아 나서게 되고, 어디를 갔다 왔던 것인지 이상한 책과 함께 소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책에는 기이한 상형 문자들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수상함을 느낀 젬마는 소년에게 누구를 만났는지 묻자 기괴한 모습으로 변한 소년과 마주하며 공포에 떨게 되죠. 멀지 않은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느덧 자라 청년이 되어 있었고, 젬마는 차가운 어른이 된 아이를 대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디론가 나가는 청년의 뒤를 밟아보지만 그는 매번 젬마를 따돌리며 사라진 뒤였죠. 톰은 매일같이 파온 깊은 구덩이에서 누군가의 시체를 발견하고 놀라 구덩이를 빠져나오지만 이미 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아파하는 톰을 부축하고 구호실로 들어가려는 젬마. 하지만 구호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느샌가 집에 들어와 있던 청년은 두 사람을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밖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된 톰. 청년은 시체 주머니를 가져와 그 안에 톰을 넣어 톰이 파놓은 구덩이에 던지고 맙니다. 이후 상심한 젬마는 집 밖으로 나온 청년을 곡괭이로 내려쳐보지만 청년은 기괴한 소리와 함께
네 발로 기며 보도블럭을 들쳐 그곳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젬마도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 청년을 쫓아가 보지만 그녀가 들어간 곳은 젬마와 톰과 마찬가지로 욘더의 주택에 갇혀 그들과 같이 실에 빠져있는 사람 혹은 자살을 택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몸이 점점 주택의 바닥으로 잠식되어 가죠. 그렇게 다시 구호실로 돌아오게 된 젬마. 톰을 잃은 데다 이곳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어 더없이 큰 상실감에 빠진 그녀 또한 버틸 힘을 잃고 청년은 시체 주머니에 그녀를 넣어 구덩이에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청년은 젬마와 톰이 마틴을 만났던 중개소로가 늙어 죽어가는 마틴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마틴의 이름표를 차고 자리를 대신하며 중개소로 들어온 어느 커플을 반갑게 맞이하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에선 다른 새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새끼 뻐꾸기를 통해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결말까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는 오프닝에 나온 새끼 뻐꾸기이고 젬마와 톰은 새끼 뻐꾸기를 키우는 어미새이면서 둥지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한 새끼새로 묘사됩니다. 젬마의 차한 새 장식품과 톰이 죽은 새끼새 2마리를 땅에 묻어주는 장면이 이들의 처지와 결말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새에 빗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젬마와 톰, 소년, 이들은 모두 현대사회의 가장 평범한 가족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녀 역할까지 분리되어 집안일과 아이를 보살피는 젬마, 밖에 나가 구덩이를 파며 일을 하는 톰,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는 소년을 예단치는 두 사람. 이런 역할은 그들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욘더라는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 또한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지만 새끼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연신 먹이를 주며 키우는 어미새와 같이 자연계의 섭리를 적용받는 새와 똑같은 인간도 동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초반 둥지에 떨어져 죽은 새끼 새들을 보며 한 학생이 뻐꾸기들은 왜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는지 물어보자 젬마는 그게 본성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감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야기한 아일랜드의 유령 부동산을 보며 비슷한 모양의 주택개발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 이 이야기를 착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 유리상자 안에 식물 또는 동물을 기르며 관찰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비바리움을 제목으로 채택한 이유도 결국 영화 속 욘더라는 똑같은 모양의 집이 톰이 스스로 판 무덤처럼 변해가듯 누군가 정한 기준에 맞춰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인간이야말로 비바리움에 갇혀 감시당하며 사는 동물과 다름없다고 말을 합니다.